우리 몸에는 관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취약한 부위가 무릎 관절이기 때문에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본병원 병원장으로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영식입니다. 외상이나 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절 표면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 진행되는 것,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 초기에는 일정 각도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할 때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진행하면서 무릎이 붓고 열감도 있고 계단도 다닐 수 없게 되고, 마지막에는 평지에서 걸어 다니는 것조차 어려워져서 일상생활에 불가능해지는 것, 이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절염이 심한 분들을 보면 무릎도 굉장히 변형이 되어 있고 뒤틀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결국은 예방이죠. 이 예방에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이 1kg가 늘게 되면 가만히 서 있을 때 무릎 속의 압력이 3kg가 증가합니다. 뛰거나 쪼그리 앉거나 점프하거나 할 때는 보통 20kg까지 증가하게 돼요. 20배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체중을 담은 얼마라도 줄이는 것이 무릎 속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체 근력입니다. 근력이 약하면 무릎의 불안정성이 증가해서 연골 손상, 인대 손상이 좀 가속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체 근력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래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아파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체 근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특히 허벅지 앞쪽의 근육을 지금까지 굉장히 강조해 왔는데, 허벅지 앞쪽의 근육뿐만이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의 근육도 같이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하체 전반적인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을 다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죠. 운동을 할 때도 준비 운동, 워밍업을 반드시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내 신체 능력에 맞는 정도의 운동만 하는 거고,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든지 쪼그리 앉는다든지 하는 동작을 자꾸 피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단이나 경사진 곳에서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턱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 밤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항상 불을 켜고 움직이셔야 되고, 바닥에는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도록 전선 같은 건 잘 치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방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이미 진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좀 잘 하셔야겠죠. 보통 치료는 각 단계에 맞춰서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근력 강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해서 통증 증상을 약화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중 조절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 교정을 해서 관절염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근데 중기가 되면 이미 관절 연골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근력 운동 이것만 가지고는 증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연골 결손 부위를 복원해주는 복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골 결손을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미세천공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이 미세천공술의 결과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고 일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세천공술을 시행하고 최근에는 연골 재생이 좀 더 잘 되도록 추가적인 시술을 같이 하는데,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줄기세포를 쓸 수도 있고 연골 이식을 같이 해줄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대개 탯줄에 있는 피에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배양해서 연골 재생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러니까 제대혈 줄기세포가 있고, 또 사람의 늑골,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그걸 또 연골 재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세청 공술을 하고 그 위에 덮어주어서 연골 재생을 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이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 골반에서 골수를 주사기를 이용해서 뽑아내서 이 농축액을 무릎 속에 주사를 넣어서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이 있죠. 근데 사실 골수 농축액 주사 치료를 제가 이제 해보면 통증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확실히 통증은 좋아지는데, 연골 재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연골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장담해드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대혈이나 연골 이식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의 경우에는 연골 결손 부위가 너무 넓거나 관절염이 너무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결과가 연골 재생이 되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초기, 중기 이렇게 진행하면서 무릎이 젊었을 땐 똑바로 았는데 옷자로 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절염이 무릎 안쪽 부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안쪽 부위에 있는 연골이 얇아지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옷자로 휘게 되는데,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내 체중이 무릎 안쪽 부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연골 재생, 줄기세포 시술을 하든 연골 이식을 하든 해서 연골 재생을 해놔도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압력이 체중이 그쪽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재생된 연골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지축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옷자다리가 상당히 심하게 있다, 이런 경우에는 휜다리 교정술을 반드시 같이 해주어야 연골 재생의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기로 접어든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연골 재생술 등등 기타 치료 방법들을 아무리 해도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절 연골도 광범위하게 다 없어졌고 관절 변형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치료를 해도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관절 표면을 얇게 깎아내고 특수 합금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삽입해주고 그 사이에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연골을 집어 넣어주게 돼서 다리를 똑바로 펴주게 되고 보행 시 통증이 없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인공관절 하면 다들 통증도 심하고 수술도 거창하고 재활기간도 길고 무릎도 잘 안 구부러져서 재활운동 하려면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인공관절 시작하게 된 2000년 초반 이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이상 지내오면서 인공관절 기술 기법도 좋아지고 무통치료, 재활운동에 대한 방법들, 무수혈 치료에 대한 도입,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치료나 통증치료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수술 후에 재활도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러니 너무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보다는 역시 예방이 최고겠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근력운동 열심히 하고 생활습관 교정 잘 하셔서 연골 손상 없이 관절염으로 고생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